예.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와 무관한 과시용인가 아니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차고 나온 것일까 여전히 분분합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이 시계는 6, 7년 전에 정치 활동을 했던 신도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시계 제작한 로만슨 회사 측에서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시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시계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뭔가 이 시계는 진짜 시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 시계를 왜 차고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흔들어대면서 보여줬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논란이 있습니다. 녹취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주의 성향을 볼 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집에 가보면 그 벽에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하고 사진 찍은 것들을 또는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쭉 벽에 걸어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자랑 삼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단면에서 보듯이 평소 그런 것들을 많이 과장해서 어떻게 보면 더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접하는 순간에 아마 주변에 보자 하는 사람들은 득보다 더 실이 많을 거다 해서 만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고집하면서 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대통령들하고 가깝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신천지 측의 집단 감염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를 표명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국민과 정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태 해결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시계 한번 짚어보죠. 차정 교수,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기획을 갖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지금 이용화 변호사가 공개한 편지 자체가 아마 우편을 통해서 왔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손목 시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다. 편지하고? 예, 편지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근데 우연적이지는 우연한 게 뭡니까? 그 계기가 작동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이만희 총회장의 그 박근혜 시계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궁금증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되었다는 측면하고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얻어서는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윤기창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시계는 이제 아직까지는 가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라든지 또는 모양새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가짜라고 각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저분이 저걸 계속 차고 다닌 것 같아요. 금장에 자세히 보면 금장이 많이 해졌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보면 31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2월이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29일. 올해는 그런가요? 하여튼 환산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저 부분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현출시킨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선물 받을 때. 따라서 이거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종교인뿐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통령의 휘장에 있는 시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윤기창 부위원장께서는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차고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정책위 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 특정 정당의 유착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시계 하나 갖고 저 시계는 또 대통령 휘장이 있는 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정 정당까지 또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 공세로 더욱더 예. 느끼게 해서 좀 예. 씁쓸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분석은요.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라고까지 허언을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언을 했고 일단 신천지 측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SNS에 쟁점이 되고 있었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저 시계를 차고 나온 거는 뭔가의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과거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브로치를 네.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냈고 예. 또 과거에 그 어떤 비리 사건에 렉서스와 올리버 라무라고 하는 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구속 직전에 그 책을 들고 나온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뭔가의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시계가 담긴 그리고 대구, 경북, 신천지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본인의 든든한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에 예. 말씀드렸지만 요즘 편지는 뭐 하루 만에 옵니다. 하루가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저런 박근혜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렇게 SNS상에 상당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박근혜 시계 관련해서 최경철 의원과 한번 얘기를 했던가요? 박근혜 시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기자회견이 어떤 기자회견입니까?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나온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뭘 차고 나와야 됩니까? 인이 시계를 차고 나와야죠. 문재인 시계를 차고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시계가 없으니까 저걸 그냥 차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문재인 시계 구하기 힘들거든요. 저건 뭐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시계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냥 그리고 구해서 찾다기보다는 그냥 있어서 차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마땅히 저 기자회견에는 무조건 뭐 문재인 시계를 차고 나오는 게 맞는데 없으니까 저걸 그냥 차고 나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시계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저 시계를 왜 차고 나왔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분의 책임은 아주 큽니다. 감염병을 이렇게 많이 퍼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시기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면 저분의 책임에 대해서 간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계는 없어서 차고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저분의 책임은 저 금장 시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 저분 책임을 저희가 무겁게 물어야 됩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좀 짚어보고 또 짚어보겠지만 그렇게 망설이다가 국민들 앞에 나와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옷 입고 시계 차고 넥타이 차는 것 그냥 허투루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시계를 찼을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나왔을지 그 부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는 합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적어도 되게 이제 미지의 인물이었거든요. 예. 근데 온 국민들에게 자신을 공개하고 또 많은 메시지를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많이 기자들도 많았고요. 그러면 이 시계 정도는 충분히 그냥 차던 걸 차온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이렇게 세팅하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자기들 자신이 적어도 대통령 시계에 받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또는 현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신천지가 좀 핍박의 연장 아니냐라고 좀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것을 논한다는 건 크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또 여기서는 신천지에 과연 어떻게 법적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19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또 집권당에서 너무 과하게 이 부분을 그 통합당에 연관시키는 듯하게 좀 묻는 것은 이 사태 본질과는 좀 무관하지 않나 좀 이렇게 봅니다. 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만희 씨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만희 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 뒤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신천지 관련해서 궁금증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은 의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허술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하는 건데요. 그래도 수십만 신도를 거느린 교주라고 하면 뒤에 엄청난 아우라까지는 몰라도 뭔가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정작 국민 앞에 나타난 모습은 나이 90의 늙은 모습, 그 이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잘 모른다, 가끔은 콜레라로 발음하기도 하고요. 음성 판정 받았는데 음성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고, 교주라고 하는데 말을 조금 틀리게 하면 옆에 있는 서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그게 과연 교주의 모습일까? 그렇다면 과연 이만희 씨는 정말 교주이면서 신천지의 최고 실세일까? 아니면 또 이만희 씨는 그냥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또 다른 실세 그룹이 있는 걸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그룹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왜 이만희 씨를 앞세워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이 닥쳐오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내부 규합을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는 분도 있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신천지 피해연대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리더가 아닌 것 같다, 떠밀려 나온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축구까지 힘과 우리 코레라 합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병이 와서 돌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르기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하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복하면 정부도 이 일에 쉬지 않고 와서 열심히 이거를 확성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의 뜻일 줄 압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랬으니 하나도 돌봐줄 것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님들께 부탁을 그게 뭔 드리겠습니다. 소린데?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네. 식구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졸교적인 그거 건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예, 예. 네, 이것으로 청회장님 내년으로 나오셔서 질문 끝났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예, 기자회견 모습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기자회견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저분이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직접 드러내 보인 걸 수도 있고요. 예. 물론 건재하다라고 보이게끔 한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9순이다 보니까 예. 또 후계 구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아마 실세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행정적인 측면이겠죠. 예. 어떤 교리, 교세 이런 것보다는 그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또 따로 있고 이분은 이제 어떤 교주로서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건재하다라고 해서 교파 내에 단합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께 사죄를 드림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 차원에서도 상당히 정리가 됐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고발을 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 고발을 당해서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횡령 관련 건에서. 예. 따라서 교파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책임질 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의미도 드러내놓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드러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지원 교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만희 총회장이 보여준 모습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그 이 특정 종교의 교주라는 분들의 일반적인 행태하고는 상당히 그 차이가 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주라는 분들을 특징 짓는 말로 첫 번째 꼽는 것이 신비하거든요.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로 좀 대중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인데 과거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합니다만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씨 같은 경우 끝내 모습을 감췄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고 또 하나는 교주의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지전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 되는데 이 지금 국민들 앞에 대국민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너무나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어르신의 모습이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다. 과연 저런 분이 어떻게 20만, 30만이 넘는 거대한 교단의 실질적인 교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상당한 궁금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순 노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상당히 신도들에게 비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지금 신천지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종말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한 모습의 교주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히 이만희 총회장은 가면 이 기자들 앞에 섰을까, 국민들 앞에 섰을까는 결국은 이 지금 신천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은 또 다른 핵심 코어가 예. 따로 있고 아마 이만희 총회장을 일종의 간판극으로 내세워서 여러 가지 지금 신천지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국민적 비난을 나름대로 상쇄해 보려는 그러한 치밀한 기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맨 처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만희 씨가 편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편지를 보면 이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한 것을 마귀가 보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 편지를 처음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만희 씨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밑에서는 그냥 구술을 받아 적고 발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에서는 모습은 나 코로나19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 하고 가끔 발음을 콜레라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기자회견을 보면 나이 9순의 노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평범한 9순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저분의 참모 조직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했겠죠. 메시지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메시지는 그래도 이 종교 참모 조직에 의해서 쭉 전파되고 또 그것을 종교 조직을 통해서 가면 그것이 나름대로 근위를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신자들 입장에서 믿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분의 앞에 말했대로 신비감이라든지 카리스마 이런 게 전혀 없는 저런 종교 지도자가 과연 저 교단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의심이 생길 것 같고요. 다행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저쪽은 12지파라고 하는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조직의 짱들은
이만희 씨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몸통과 상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저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기자회견 짚어봤는데요. 자, 신천지가 명단을 제출했는데 처음에 좀 빠진 명단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추가로 냈는데 요즘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요. 신천지도 아닌데 내가 명단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은 딸이 어디에선가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름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안 나오고 아예 그 연락처도 삭제해버렸는데 이번에 신천지죠 하고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나는 아닌데도 명단에 들어있다라고 항의하는 게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한 그 모임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주최자가 또 나를 이래 특별히 이래 초대를 해서 별도로 이래 모임을 가지면서 알게 됐어요. 신천지 관련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때는 그 이제 그 정치인이 그 책을 파는 그런 그리고 나도 이제 또 책을 출간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 책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 갔다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됐고 사택 관리자로 연락을 받고 내가 좀 그때서 이제 신천지 교회라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등록을 할 때 신천지인 줄 아셨나요? 몰랐습니다. 몰랐고 내가 그 어떤 종파냐고 물어도 신천지라고 얘기도 안 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절대로 신천지라고는 절대로 안 밝히죠. 지금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이면서도 다른 종파를 또 다른 그 종교를 엄청나게 비방을 해요. 자기 그것만이 유일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이비 종교고, 그 악마고, 거기에 학생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거의다가 99%가 젊은 학생들하고 보면. 그래 내가 봤을 때는 희한하다. 왜 젊은 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나 싶었는데. 네, 그전 신천지 교육생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신천지에서 이렇게 그 연락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 쪽은 20, 30대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신체적 접촉이 많은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집중한다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일이 조용하게 전부 다 접촉을 해야 되고 손도 같이 쳐야 되고 이런 곳에 내가 이 중증 환자가 면역력도 없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그걸 직감을 했어요. 7개월에서 8개월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7번 받고 그만뒀어요. 어떻든가요? 그냥 순순히 포기하든가요? 아니요.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계속 그래 와요. 성경 구절 이래 넣어가지고 뭐 계속 여기 와요. 일 다 마치고 오라고 하는데 전도사들이라든가 팀장들이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은 절대로 내 이외에 어떤 가족이나 어떤 친구한테라도 여기 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일절 얘기하지 마라. 하면 난리 난다.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강요를 하니까 명단을 제출을 했다. 이 사태가 좀 끝나면 다시 교육을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경철 의원. 네.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산이 커진 거죠. 이 신천지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가족들한테 유리된 생활을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합숙 생활이 많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룹홈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신천지가 엄청난 전염병 확산처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의 특성이 이렇게 전염병 확산을 키웠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집단을 여태까지 왜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이만희 교주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 이만희 교주의 행동을 보면 아까 김두수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노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에는 아마 개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1980년대 초반에. 개인기. 그렇죠. 개인기로 종교를 만들었겠지만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개인기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도 왜 교세가 큽니까?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으로 가지고 계속 교세를 키워가는 거죠. 눈사람이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눈밭에 계속 걸려가면 눈사람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러한 탄력적 효과를 갖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엉터리 명단들이 많은 것은 자신들이 전도 대상을 목표로 하고 뭐 다단계처럼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 명단이 엉터리 신자로 지금 잡힌 것 같고 어쨌든 제대로 봐야지 이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회 음지에서 그룹홈을 살면서 신천지이면서 계속 같이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진단도 안 되고 자기가 그 검사도 못 받고 이렇다면 나중에 확진이 멈췄을 때도 또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더 제대로 살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음지에서 묻혀있는 신도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지금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락을 받고 보니까 아직 내 이름이 거기 있단 말이야? 또는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지? 이렇게 이제 놀란 분들일 텐데 신천지 쪽에서는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도 또는 한 번쯤 접촉했던 사람도 이름을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런 분들은 약간 지금 신천지 하면은 좀 놀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피해를 좀 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아마 교육생들이니까 정식 어떤 뭐 신천지 쪽의 신도라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외부에 우리가 지금 인원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지금 뭐 그냥 약간 허위 명단이겠죠. 계속 사람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지금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 내부에 보여주기 식이니까 이 전화 연락 받으신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돼서 뭐 접촉은 했겠지만은 정식 신도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명단이 문제입니다. 명단.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 그 명단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지금 뭐 어떤 확진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감염증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보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만희 지금 이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협조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명단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 약간 혼선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거짓 자료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 본인이 교주로서 지금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빨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서 좀 확대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을지대병원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방금 전에 그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쪽은 이렇게 좀 접촉을 많이 하면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찬양을 할 때도 그 우리들 옛날에 뭐 이렇게 손뼉 치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얼마나 손 우리가 관리 열심히 합니까? 네. 이거 감염에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뭐 포교하는 방법이라든지 집회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포교의 모습 또는 집회의 모습은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좁은 공간에 아주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도 하고 통성도 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침방울은 모든 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날아갈 수 있고요. 그것들이 전부 합쳐지면서 이 감염의 확산은 아주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 정도,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때에는 저런 형식의 집회라든지 하는 것은 좀 피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방금 저희가 들어본 그분은 그 간암 환자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 정도 되면은 공중보건상으로도 좀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뭐 무슨 손 위생이라든지 개인 위생이 충분히 된 상태도 아닐 거고 생각이 되고 더더욱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 질병이 있으신 분이 저런 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저런 집회 모습은 앞으로도 예.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번에 2일 이후에 지난 주일날 이제 성당에서는 다 미사를 중단하고 네.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회들도 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네, 많이 네.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 중단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일부 이렇게 드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확진자들이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스스로의 개인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거리두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 질병에 대한 다른 사람의 위생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그런 집회, 예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세요.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거의 확산의 주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명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협조로 일관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수사 촉구하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하라 이런 일반 지시까지 내렸는데 글쎄요. 검찰 왜 그러는지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관련된 녹취 좀 들어볼까요?